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이제 상업은행이죠. 여기서 수석 전략가라는 분이 미국 증시가 아직 바닥이 잡히지 않았다. 왜 바닥이 잡히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지 그 논거를 살펴보고, 그거 주장하는 것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뽀개서 그가 주장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를 살펴보는 이야기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보도를 보게 되면 미국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이 미국 증시가 아직 바닥이 충족되지 못했다. 바닥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채권 매도세가 끝나야지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라고 주장을 했고, 또 두 번째는 투자자들이 선호 자산을 매각해야지 그게 바닥의 조건이 되게 된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증시의 바닥이 잡히는 9가지 조건 중 현재 3가지밖에 충족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그의 첫 번째 주장, 기관 투자자들의 채권 매도세가 끝나야지 증시의 바닥이 잡히고 상승으로 전환된다. 이것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게 채권 금리예요. 일단 채권에 관련돼서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지 되겠죠.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투자 자금이 이제 채권 시장에 유입되게 되게 되면, 사겠다는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채권이라는 상품을 보유를 하게 되면 이자를 지급받는데, 그 이자를 다른 말로 금리라고 말해요. 금리를 많이 주지 않더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 문제가 되지를 않죠. 반대로 채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가격 이탈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이자를 더 흡족하게 주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가 내려가, 채권 금리가 내려가,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 개념을 잘 지금 살피면서 이 자료가 말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자, 채권 금리가 올라가요.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죠.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채권 시장에서 투자 자금이 이탈됐다는 거예요. 채권 시장을 이탈한 투자 자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주식 시장, 주가 지수죠. 주식 시장으로, 위험 자산으로 유입됐죠.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국 경제가 개선세가 진행되는 조건 속에서는 채권 시장을 이탈한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간다. 앞서 수석 전략가가 말한 기간의 채권 매도가 충분히 진행된 후에야, 금리가 충분히 올라간 다음에야 주식시장의 주가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죠. 또 하나, 3번도 보게 되면 채권금리가 올라가요.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채권시장에서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고 투자자금이 채권시장을 이탈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금이 어디를 가요? 기관이 채권 매도를 충분히 하지 않더라도 채권 가격이 빠지고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걸 볼 수 있고, 2020년 코로나19 특수 환경성 속에서도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시장을 이탈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바로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왜 수석 전략가가 그와 같은 주장을 했던 것일까? 현재를 보게 되면 이전과 달리 현재는 매우 특수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채권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즉 채권 가격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의 채권 매도가 충분히 끝나지 않았으니 주식시장이 상승하지 못하는, 바닥을 만들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네. 즉 앞에서 봤었던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가 말하는 것은 이 7번 시기의 조건을 갖고 전체의 일반화를 하려 했었던 일반화의 오류를 명백하게 범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가 또 하나 주장했던 게 있죠. 바닥이 잡히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투자자들,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이 그간 선호해 왔었던 상품을 매도해야지 그게 바닥의 조건이 된다. 근데 그게 지금 아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도 보면 되죠. 자, 미국은 2021년 3월에 물가가 2%대를 처음 기록을 하게 됐고,
현재는 2022년 3월과 4월에는 8%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물가가 급등하게 됐어요. 물가가 이 사이에 급등하게 된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물건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이러한 조건 속에서는 현금을 갖고 있게 되는 게 위험이에요. 왜냐하면 물건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현금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고 금과 같은 매개체로 인플레이션 시대를 대비하고자 하는 투자 성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금 가격도 오르고 원유 가격도 오르고 밀 가격도 오르고 다른 상품들의 가격도 올라가는 현상. 왜? 물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근데 그 이후에 미 달러가 2022년 3월에서부터 더욱더 격한 초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돈의 가치가 더욱더 강세를 나타나게 됐어요. 그렇게 되게 되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유 값이 폭등하다가 미 달러의 단위로 가격이 측정되는 원유 가격이 꼬꾸라지게 되게 되고,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인플레이션 시대를 해지하는 금도 가격이 꼬꾸라지게 되게 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때문에 이전보다 곡물류 생산량을 줄일 수가 없어요. 옥수수, 밀, 콩 등의 가격이 급등했지만 미 달러가 초강세 현상을 나타나게 되자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밀 가격도 함께 꼬꾸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게 매우 중요하죠. BOA의 수속 전략가는 증시 바닥의 조건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선호하던 상품들을 매각할 때가 증시 조건이 되는데 그 조건이 지금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투자자들이 선호하던 상품을 매각하면 가격이 내려가죠. 원유 가격 내려가요. 금 가격 내려가요. 밀 가격도 내려가고 콩 가격도 내려가고 다 내려가요. 심지어 미 연준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돈을 벌게 되는 상업은행의 주식 가격도 내려가게 돼요. 시장에서는 현재 사람들이 선호하던 상품을 매각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우리 눈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BOA의 수석 전략가라는 사람이 증시가 더 빠진다. 왜냐하면 증시 바닥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한 큰 근거 두 가지가 다 맞지 아니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달러 같이 이 초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석유 가격도 내려가, 금 가격도 내려가, 상업은행들 돈 벌게 돼서 주식 가격이 올라갈 것도 같이 내려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를 넘어서 미국 경제가 향후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침체되게 되고 전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죠.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것은 금융상품에 국한되지 않아요. 미국의 미국의 무역수지, 미국의 GDP도 다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죠. 그러면 뭐예요? 앞에서 봤죠? 미 달러 가치가 초강세 현상을 나타나게 되면 다 꼬꾸라진다. 여기가 빨간 화살표가 미 달러 강세를 나타낸 거예요. 미 달러 강세가 일정 기간 넘어서게 되면 파란색 선 미국 기업이 꼬꾸라지네. 미 달러가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 파란색 선 꼬꾸라지네. 미 달러가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 지금 미국의 기업이익 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네. 이게 미국 경제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미 달러 가치가 초강세 현상을 나타나게 됨에 따라서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거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 심지어는 미국의 경제 지표도 미 달러의 단위로 실적이 측정되게 된다면 실적 증가세가 둔화 내지 침체세가 진행되게 된다는 것을, 당연한 상식적인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지금 확인했을 뿐이에요.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앞에서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가 아직 증시 바닥 조건이 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갖고 있던 거 다 팔고 패닉 셀링이죠. 공포감에 빠져서 팔아야 된다. 그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2020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실물 경제가 멈춰섰었던 시기에는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게 되면서 미국의 기업 이익이 완전히 꼬꾸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주식시장의 패닉셀링, 공포에 다 매도하게 되는, 투매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때를 말한 거죠. 근데 여기 파란색 선을 봐야 되죠. 이게 뭐예요? 미국의 기업 이익이에요.
미국의 기업 이익의 선환을 찍 그어보면 2021년 1분기서부터 미국의 기업 이익은 코로나19가 없었던 시절, 경제가 정상 가동화되던 시절의 실적 수준을 넘어섰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패닉 셀링이 나오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조건에 미국의 기업 이익이 꼬꾸라지 때의 패닉 셀링의 조건을 갖고 지금 저 사람은 증시 바닥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파란색 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조건 속에서는 증시 바닥의 조건은 달라야지 되고, 또 그가 말하는 증시 바닥의 조건, 기관의 채권 매도가 충분히 끝나야지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그게 아니라는 걸 말했죠. 채권시장에서 자금이 이탈되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주식시장으로 그게 유입되는 걸 바로 봤었고, 또 하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팔아야지 이게 증시 바닥의 조건이다. 지금 팔고 있는 걸 봤죠? 이와 같다는 거. 그의 말이 이리 봐도 고개가 갸우뚱, 저리 봐도 고개가 갸우뚱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근본적인 의문이 남게 되게 돼요. 도대체 그러면 이 미 달러의 초강세 현상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거냐? 그것을 봐야지 되겠죠. 여기에 미 달러 가치를 빨간색 선으로 나타내게 됐고, 파란색 선을 이제 시중 유동성 민감도라고 좀 어려운 말로 나타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중에 유동성이 많으면 이 파란색 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 이 기간에는 시장에 유동성이 많아지게 되니 이전보다 미 달러를 찾아보기 쉽게 되게 되고, 그러면 미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되겠죠. 상식적인 거예요. 돈이 많아지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상식이에요. 근데 2021년 5월쯤에 저점을 만든 다음에 미 달러 가치가 강세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기도 보게 되면 유동성이 이전보다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증가세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미 달러 가치는 떨어져야지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미 달러 가치가 2021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초강세가 진행됨에 따라서 미국의 기업이익, 무역수지, GDP, 금, 은, 원유, 콩, 옥수수,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것들 실적이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2021년 5월서부터 이와 같은 이상 현상이 진행되게 됐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이 지표를 통해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자료를 보게 되면 미 달러 선물을 나타낸 거예요. 미 달러 선물이 상승하면 미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미 달러가 2021년 5월서부터 이상 상승 현상이 지금까지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숫자로 표기한 것이 미국의 물가예요. 미국의 물가는 2021년 3월에 2%대를 기록한 다음에 지금까지 급등세가 진행되어져 왔는데, 물가가 매우 과도한 수준으로 급등세가 진행되는데, 미국의 중앙은행은 2022년 3월에 와서야 기준금리를 0.5%로 높이고, 5월에 와서야 기준금리를 1.0%로 높이고, 보유자산 대차대조표 축소를 통한 시중 미달러 유동성을 진행을 하는 것을 발표를 했고, 얘는 6월에야 진행을 하게 된대요. 즉 실질적으로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을 제어하기 시작한 것이 2022년 5월이 되게 되는데, 그때 이미 물가가 2%대였던 게 8%를 넘어갈 때까지 미연준은 제대로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을 통화정책적으로 제어를 하지를 않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현상이 있죠. 이게 숫자에 나타난 게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미 달러의 강세 현상이 같이 연동돼서 상승하게 됐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현상이에요. 아까 봤죠? 물건 가격,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돈의 가치는 내려가게 되고,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물건 가격이 내려가게 돼요. 근데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데 돈의 가치를 같이 올려버리게 된다. 그러면 물가의 상승세가 이와 같이 빅점프로 가게 되는 것이, 돈의 가치를 높여버리게 되면 이전보다 증가세가 더 둔화되는 현상을 만들 수가 있죠. 이 얘기도 매우 상식적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얘기도 매우 상식적이에요. 이와 같이 미 달러라는 것은 2021년 5월서부터 현재까지 비정상적인 상승세가 진행되어져 왔고, 비정상적인 미 달러 가치의 상승세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미국 물가 급등 현상과 연계되어서 미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지표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해요. 글로벌 옵션 지수라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방 변동성이 격화되게 되면 얘는 파란 선을 향해서 다가가게 되고, 상방 변동성이 격화되면 빨간 선을 향해서 다가가게 돼요.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실물 경제가 멈춰섰을 때 글로벌 금융시장도 폭락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옵션 지수가 파란 선을 넘어가게 됐죠. 근데 그 뒤에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파란 선을 뚫고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왜? 미국의 기업 이익이 계속해서 개선세를 만듦에 따라서 미국의 정책에 설정한 미국의 경제의 방향성은 상방이죠. 이 상방의 방향성 속에서 하방 변동성을 너무 격하게 만들게 되게 된다면 한국과의 중앙은행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복수의 투자 조직을 통칭해서 편의상 핫머니로 불리게 되게 되고, 방향성에서 너무 동떨어진 포지션을 갖추게 되게 되면 자기들 간의 포지션 경쟁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무리한 포지션을 구축한 것을 강제 청산을 시키게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의 방향성, 글로벌 경제 개선세가 진행됨에 따라서 옵션 지수는 2020년 3월과 같이 다시 파란 선을 넘어서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 금융시장 빠지지 않습니까? 바로 미 달러의 이상 급등 현상 때문에 이와 같은 하방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것들이 하락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얘가 말해주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단기 변동성 때문이 아닌 이 미 달러 가치의 이상 급등 현상, 물가가 급등하고 미 달러가 급등하고 미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것을 방관했거나 유도했거나 주도했다라는 그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살펴본 이야기는 미국 증시의 바닥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빠진다라고 말한 전제 조건 자체가 직접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보니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미 사람들은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자기들이 소중히 매입해 왔던 것은 이미 팔고 있는 중이다. 또한 채권 시장을 이탈한 투자 자금은 위험 자산으로 바로 들어가지 충분히 기간이 매도가 진행된다면 진입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미 달러의 이상 급등 현상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단기 변동성도 동의하지 않는 이상 급등 현상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됐고, 그렇지만 2022년 지난 이제 5월 달에 제공했던 녹화 편집본 자료들을 보시면 되게 돼요. 6월 1일이 되게 되면 미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가 진행되게 되면서 이와 같은 기괴한 현상들이 이제 진정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이 영상 자료의 이제 종합 완결편인 중앙은행이 다른 주머니를 찰 경우 발생하는 금융시장의 착시 현상이라는 주제를 갖고 좀 더 포괄적으로 지금까지 뭔 일이 벌어졌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공개방송 바무리진 그대 외에 추가적인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추가적인 채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유튜브 채널 외에도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가 2개가 되게 되고 블로그가 하나가 되게 돼서 총 3개의 채널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죠. 먼저 유튜브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검색이 되게 되고, 여기에 정보라고 되어 있는 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링크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죠. 얘를 이제 마우스로 긁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새로운 창에다가 얘를 갖다가 붙이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2개 중 첫 번째 카페인 주상지라는 카페가 조회가 되게 돼요. 여기 좌측에 있는 메뉴 중에 이 무료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과거서부터 분석해온 그러한 저희 분석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또 녹색 검색 창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 중간에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가 연결이 되게 돼요. 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는 공개 방송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블로그를 통해서는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주중에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검색을 했었던 거에 제일 밑부분에
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카페라는 게 또 연결이 되게 돼요.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는 주상지라는 카페와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는 카페가 두 가지예요. 근데 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카페에는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지만 유료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여기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의리진 그대와 관련된 추가적인 콘텐츠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카페 두 군데, 블로그 한 군데를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요한 현상들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철저히 뽀개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드리고자 3독의 정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